장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국국민 여러분, 이 추위에 또 한남동에서 우리 대통령 관절을 지키겠다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침 일찍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시작한 이 방송인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흐트러짐이 있었던 이 나라를 우리 광화문의 애국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굳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세계가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대한민국은 절대로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경제로 굳게 세워질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한 것 같아도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보면 실질적으로 작게는 야당이냐 여당이냐, 또는 이재명이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런 기득권 싸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러니까 친미 세력과 친중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본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하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 국가를 원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총 국민이 골기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광화문에 1000만이 모이자 이렇게 외쳐대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국제정세로 볼 때에 대한민국의 지금은 공산국가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느냐, 지금은 외롭게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싸움을 걸은 겁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여러 번 광화문에서 몇 년 동안을, 6, 7년 동안을 외쳤던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광화문에게 외쳤지만 사람들이 가슴속 깊이 울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들의 가슴에 울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함과 동시에 울림이 이 국민들에게 오기 시작했고, 이제 대한민국의 체제가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상권분립이 다 붕괴됐구나.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입법 독재가 이 국회의 독재가 행정부인 정부를 다 마비시켜 버렸어요. 탄핵하고 예산도 줄여버리고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입법부에 부정선거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경호처에 그 경호처법도 뜯어고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경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는데도 저는 기가 막힌 것이, 이 국민의힘에 있는 이 국회의원 후보로 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하는 얘기 보면,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까지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고 입법부의 제동장치를 만드는 일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입법부인 국회가 천하무적입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설치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난리치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데, 그 한 사람과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저렇게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그런 권위를 줬습니까? 한 지역에, 그리고 국회에 입법을 잘 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라, 서로 견제하면서 하라 그랬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거기다가 또 마음대로 이렇게 흔들어 대라고 사법부도 우리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우리 명령 따라라. 지금 판검사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 그 위에 가서 보면 북한의 지령이든지 아니면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보십시오. 경찰도 누가 지휘한다고 그랬습니까? 국수본에 누가 그거 그들과 연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나가 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까지 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는 이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국민 저항권에 지금의 헌법 위에 상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불법을 가지고서 경찰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뭐 이러면서 무대뽀식으로 하고 나가고 있고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미국, 중국 국제정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경찰이 누구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치안을 담당한 경찰들까지도 이렇게 경계에 휘둘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대한민국이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끔찍함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신의 한 수를 뒀고 대한민국을 깨우는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미중 국제정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넘겨서 거기 보면 이 천만다행으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이제 당선이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중국몽을 꿈꾼다고 하면서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 돈을 막 뿌려대고 경제 속국을 만들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탈취해가는 그런 중국이었죠. 우리나라도 중국몽, 중국이 이제 미국을 앞서고 미국보다 더 최강국이 된다는 그런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친중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노골적으로 이 나라의 친중으로 빠지고 모든 제도까지도 중국으로 넘어가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전에 정부였던 우리가 아는 문재인 정부였죠. 그래서 이들은 자꾸 미국이나 일본 이런 곳에서 멀리하고 중국이나 북한 이런 데를 더 가까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 팍스 차이나죠. 근데 팍스 아메리카로 다시 돌리겠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나라로 세우겠다. 마가 독트린을 발표한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은 국방력도 최강으로 경제력도 최강으로 그리고 중산층의 제조업도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제 미국을 최강국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의 물건이 싸게 들어와서 이 미국의 경제를 잠식하고 있는 이것을 안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는 관세도 60%에서 100%를 매겨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관세가 조금 늘어날 줄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중국 물건을 쓰느니 거의 가격 대비가 조금 우리나라께 비쌀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도 한국의 물건을 쓰지 중국 물건 안 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지금 이 트럼프 당선자가
강력하게 부정선거 단속하고 그리고 우방 국가를 강하게 이끌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저들의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라도 중국을 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중 세력이 있던 사람도 정신 차리고 지금 힘의 축이 어디로 가는가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이거든요. 취임도 하기 전인데 국제 정세가 지금 완전히 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파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도 보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우편은 양이고 왼편은 염소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편의 선자가 이기는 거고요, 좌편에 있는 자들은 해를 입히는 자들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항상 우편에 서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우파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이 카나다도 이 어떤 경제적 제재를 딱 하고 세금을, 관세를 이렇게 붙여 들어가니까 와서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말이야, 캐나다에서 우리 이러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 51개 주로 카나다가 들어와라 할 정도로 아주 대범하게 지금 세계 경제를 지금 다시 다잡고 갑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일본과 미국을 이제 멀리 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때? 그 멀리 하는 바람에 이 한국도 믿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사실은 일본을 상당히 강하게 키워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러시아, 북한, 중국 여기 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한미일 공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과 미국과 같이 공조하면서 더 위대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또 미국과 한미일 같이 공조해서 군사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정계가 눈이 떠진 겁니다. 한국이 제대로 정신을 차렸구나. 그런데 지금 저 좌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그래서 탄핵의 사유에 1차 탄핵 때 그것을 탄핵의 사유로 넣지 않았습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요, 한미일 공조가 되어져야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중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도 우리나라가 거기가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이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이게 같이 싸운다는데 중국하고 또 청일전쟁이 있었잖아요. 청일전쟁 할 때도 한반도에서 싸웠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요, 중립지대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최전방의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그 경계선을 긋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하는 기회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전 세계에 미국의 색깔로 세계가 바뀌고 있고, 스위스 같은 나라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히잡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벌금까지 매기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되고 아직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세계가 지금 막 축이 미국으로 흔들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 당선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나 넘겨서 보시면 이 중국 시진핑입니다. 중국 시진핑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몽을 외치면서 세계 패권국을 힘썼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2021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라를 이끌 때 강력한 제재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난관에 부딪혔던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가 제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랐죠. 해리스가 되기를 바라고 언론도 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이 국제 정세를 똑바로 보시는 분들은 다 이번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 외교관으로 있었던 분,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그 언론인으로 있었던 이런 분도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트럼프가 100% 됩니다. 저한테 아주 자신 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언론도 뭐 분명히 투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개표해 보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2024년 미국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지금 더 위기를 크게 맞이한 것이 바로 이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여기서 보면 2023년도 12월 29일 이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GNP 상정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36만 원도 못 버는 중국 인구가 9억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9억 6,400만 명, 약 10억 명이 지금 경제적인 아주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약 한 6억 명이 한 달에 19만 원 정도 이거 뭐 몇천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 중국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고요. 지금 그 21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그 무역 적자가 자그마치 9천억 달러가 된다고 해요. 이것은 중국 전체 1년 대비 돈의 그 6%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더 이 한국을 지금 자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친중 세력으로 있는 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때부터 지금 이게 친중으로 완전히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이 넘겨서 보면 윤 대통령의 그 한미일 공조, 친중 친북 세력들이 서로 지금 이제 긴장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윤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굉장히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한국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구나. 한국에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구나 하고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상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이게 왜 중국을 가서 집적거리느냐. 그냥 가서 쉐쉐 그냥 가서 그냥 아양만 떨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이 친중 친북 세력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확정돼 있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정치계도 중국, 북한, 러시아를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저들에게 많이 쏠려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이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친중, 친북, 친러 이렇게 그쪽으로 판을 운동장을 많이 기울여 놨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딱 들었으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게 되고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되니까 이 친중 세력들이 또는 종북 세력 좌파들이 강력하게 윤 대통령을 토착 왜구다, 친일파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지금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법조인 가운데도 그 다음에 이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 행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친중 친북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이렇게 코너에 몰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켰을 때 그동안에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 망한다. 대한민국 끝났다. 이건 북한으로 넘어간다. 얼마나 광화문의 그 광장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그 혁명총사령관으로서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모든 사람이 콧방귀 꼈어요. 모든 사람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거짓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러한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10대들이, 20대들이, 30대들이 과거에는 노인네들만 뭐 이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저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극우들이 저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지만 극우들이 한 게 아니고 애국 국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나왔던 것이요. 근데 이제서야 좀 깨닫고 나오기 시작하고 일부지만 국민의힘도 이제 깨닫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저들이 왜 저렇게 극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민노총이라든지 좌파 세력들, 종북 세력들, 친중 세력들이 저렇게 탄핵을 하고 외쳤냐면 저분이 계시는 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이제는 이 친일미 그리고 친한미일이 공조가 되어가지고 강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공산화시켜야 되겠고 이 나라를 약소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위대한 그런 대통령을 저들이 탄핵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종북 세력들, 다시 말하면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부, 입법부, 그 다음에 사법부, 그리고 시민 그 운동 이런 데들까지 다 하부 조직까지 이 작용화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이제는 자유민주국가가 망했구나. 상권분립이 다 무너졌구나. 대한민국은 전쟁 없는 이 총칼을 들진 않았지만은 이런 총칼 없는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사상적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당연히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어야 했고 너무 짧게 한 것이죠. 너무 짧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무슨 비상계엄령을 내가 비상계엄령 합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습니까? 이것은 딴 데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뭐냐? 부정선거. 여론심의위원회도 이제 이 비상계엄 선포해서 딱 그들에 가서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기도 점령했고,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연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들 연수원 거기도 정복을 했고, 더 놀라운 거는 강원도에 있는 양구 지방선거관리위원회도 점령을 해서 그것까지도 다 이것을 체크를 했죠. 왜 그렇게 했느냐? 부정선거를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데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누가 이거 간섭해서 해커운동을 했느냐? 이건 중국이라는 거죠. 또 북한이고.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부정선거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넘겨서 하나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아시아의 그 최고 담당자 국무부 부장관인 커트 캠벨, 미국에서 이 커트 캠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를 바꿔놓은 자가 두 분 있다. 지도자가, 세계를 바꿔놓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건 누구냐?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 중국으로 이렇게 기울은 것을 딱 바로 잡아가지고 지금은 일본과 그 한국이 같이 연합훈련도 하고, 그리고 지소미아도 다시 복구하고, 그리고 미국과 함께 연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계 정세를 바로 잡았다는 거죠. 평화의 체제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은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최고의 전문가인 고든 창이 한 얘기를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당, 이게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중국을 돕기 위해
깡패 전술을 쓰고 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배반하고 중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여러분, 누가 지금 대한민국의 반란 세력인가를 한번 똑바로 보십시오. 누가 내란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대권을 장악할 경우 그들은 한국을 중국에 팔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이게 세계에서 보는 정세예요. 이 대한민국 안에서 보는 거 말고 바깥에서 대한민국을 지금 이거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친중, 이 중국과 북한이 개입한 이 부정선거 척결을 보면은 친중, 그 다음에 친북, 이 정치계를 개혁하고 중국이 또 북한이 개입한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12월 3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면 속에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거죠. 중국이 자꾸 대한민국을 정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보면 하부계층까지 이 중국계가 다 들어왔고 이 유학생이 들어와서 중국의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간첩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중국에 있는 사람이 국정원도 그냥 쑥쑥 들락날락거리고 미국의 그 군함을 촬영을 할 정도가 된다면 도대체 이 나라가 치안이 있는 겁니까? 방공 개념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척결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중국은 결국 친중 친북 세력을 동원해서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의 정국으로 혼란한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이 위에 누가 있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이 종북 좌파,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이 있고 우리가 보면 탄핵의 괴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면 내란의 수괴다. 이 수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북한에서 쓰는 단어지. 우리나라 이 순회라고 하는 게 우두머리라는 거죠.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걸 몇 번 했더니 요즘에 우두머리로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북한의 지령이 아니냐 이거죠. 북한의 지령.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제 3개월도 안 됐는데 민노총이나 이런 세력들이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다고요. 종북 좌파들이 그 운동을 시작을 했고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지금 이게 탄핵을 시킨 것이 아니고 저들의 종북 세력이나 이 친중 세력들이 이미 계획을 했던 거 옳았구나 하고 이걸 몰아붙인 거라고요. 잘못한 것이죠. 분명히 대한민국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살려내고 자유민주 국가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거기 보면 이들이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여기 들어간 거 1차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그런 말이잖아요. 지정학적. 지정학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더 미국과 일본하고 가까워야 되죠. 지금 공산주의의 경계선이 대한민국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들을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이게 야 6당이 발의한 내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이게 1차에 들었던 거죠. 24년 12월 7일 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친중러와 함께하지 않고 친미일이 미일이 함께했다. 한국, 미국, 일본이 너무 가까웠다. 그래서 이게 탄핵 소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 외교 정책은, 대통령이 펼쳐나가는 외교 정책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알고, 아, 이것들은 지금 반대하는 것이 일본과 미국을 반미 운동하는 세력이구나. 이들은 미국에서 지금 친중 세력을 지금, 중국을 지금 그 제재를 가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친중으로 가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보낸 거거든요. 그 미국의 반응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2차 할 때는 요걸 빼버렸거든요. 요걸 빼버리고 이제 요걸 통과시키니까 중국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 2차 탄핵 소추안에서 외교 관련 문단이 삭제된 이유가 뭐냐. 미국을 의시한 것이냐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재명을 압박한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이것. 이게 그리고 이 당시에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회기 안에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탄핵이 부결됐잖아요. 부결됐으면 같은 안건으로 이걸 상정할 수가 없어요. 탄핵 소추안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제 가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다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또 다시 그걸 올립니까? 그래가지고서 이게 그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같은 사항으로 이거는 소추 사유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탄핵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르고 있는 게 저게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예요. 지금 국회가 입법부인지 검찰청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보면 한심스럽게 짝이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는 입법부가 다 아주 국가를 쥐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보세요. 이재명 그 당대표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천하무적이요. 도대체 저런 범법자가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혼란하게 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법은 어디가 있는 것이고 이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겠냐고. 아니, 더불어민주당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회의장이라는 작자가, 교회 장로라고 하는 작자가 지금 이 나라를 뭘 보고 있는 거냐고 도대체요. 도대체 나라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어떤 나라를 당신들은 꿈꾸고 있는 거냐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국민들은 깨어나고 있고 젊은이들도 깨어나서 이 추위에 길거리에 나가서 지금 나라를 지키겠다고 외치고 있는데 당신들은 따뜻한 밥 먹고 지금도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가짜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것이 부정선거다라고 하면, 아, 그래, 그럼 확인해보자, 같이 확인하자. 아, 입법부가 동조하고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온 국민들이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지금 부정선거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게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당신들은 가짜야, 가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할 고난조차도 없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더 1000만이 넘게 광장에 나와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자유시장 경제를,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걸 외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 일어나고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넘겨서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왜 지금 한국을 저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국제 정세 속에서 미중 간의 세력의 균형을 보면 지금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GNP 상황을 미국이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60한 1, 60한 2
이 정도 된다고 본다면 중국이 아직 미국 따라오려면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일본의 경제를 따라올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러시아가 지금 형편없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한국을 따라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한국을 중국으로 흡수해버렸다.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국방력이 있는 데를 갔다 그러면 축이 기울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딱 이렇게 힘을 합치면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가 도저히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의 협조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점점 세계를 향해서 힘있게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한미일이 완전히 공조가 됐잖아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같이 하면서 군사훈련도 하고 국방력도 키워나가고 그리고 경제도 같이 협력을 하고 이렇게 공조하게 될 때에 중국의 패권 도전이 무력화가 되는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미 다 무너지게 되고 북한도 다 무너졌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걸 인해서 중국의 친중 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끝없이 한국을 장악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도 저들이 꽤 해가지고 친중 세력을 입법부에 집어넣고 법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마치 홍콩을 중국에 흡수하는 거와 똑같이 공산화법을 만들고 이번에 뭐 육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했던 그 법도 보면 중국 법 아닙니까? 중국 법이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중국 세력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친중을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의 주요 정책에도 보면은 미국 살리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 관세 60에서 100을 하겠다. 넘겨주세요. 미국 빈곤층 살리는 국경, 불법 이민자 추방을 하겠다. 불필요한 전쟁을 금지하겠다. 이제 이런 모습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겠다. 그래서 이젠 감히 미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한 얘기 좀 보세요. 우리는 전쟁을 절대 반대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덤빌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서 아예 이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강력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힘을 통해서 평화 전략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린애가 큰 어른하고 싸우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이 큰 일을 하겠고 이제는 이 해군력을 키워서 미국을 세계를 제패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다를 정복한 자가 세계를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그리고 이 미국의 이 군함이나 항공모함을 수리를 지금 한국에다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 조선업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군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한국을 따라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협력을 같이 해서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하겠다. 이것은 대한민국도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넘겨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미국은 한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지금 항공모함이 미국에 가지고 항공모함에는 여러 가지 전투력이라든지 거기에 군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경비정까지 다 따라붙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사거든요. 근데 이런 게 미국에 12개가 있어요. 12척. 12척이 있는데 지금 보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 지도에 보면 저 흩어져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 항공모함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쪽을 보면 그것이 바로 미국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 척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는 미국이 캠프 험프리 평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유는 이제 한반도가
중국의 해군력이 이렇게 항공모함이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 넘겨서 한번 보시면, 넘겨서 보십시다. 넘겨서 보면 오른쪽에 지도를 보면 서울 한국이 있고 여기 평택이 거기 네모해 놓은 데 있잖아요. 오른쪽에 조금 저렇게 크로즈업 할 수 있나? 거기에 지도를.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 북한, 이 중국의 항공모함이 요 항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를 가장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평택이에요, 평택. 여러분 오른쪽 지도를 보면, 예.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평택항 쪽으로 해서 요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항공모함이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거기를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한국 이 해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항복무지, 후보지, 기존 해군 함대, 이게 중국 3대 항공모함 기지를 후보지와 기존 함대를 저렇게 작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국이에요, 한국. 그것도 평택기지. 그래서 절대로 이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요충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우리가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부강한 나라가 되면 뭐 계속 우리가 외치지 않았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 G2 국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언제나 자국 우선주의예요. 미국이 뭐 한국을 보호한다 이게 아니라 언제나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지만 그러나 미국의 우선주의에서 보면 어디가 절대로 필요하냐? 한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가 견제해서 미국은 중국을 꺾어놔야 세계 최강국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나 한국이에요. 이 한국이 무너지면 결국에 일본까지도 일본 해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자유세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중국을 막기 위한 것이고 만약에 한국이 중국과 연합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힘을 얻게 될 경우에는 미군은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 미국을 본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미군이 평택기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 기사에 제가 써놨습니다. 평택기지가 세계에서 중국과 제일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북영함대, 중국에서 제일 큰 함대인데 이게 이동하는 주요 경로를 바로 차단할 수 있는 요충지예요. 거기가.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더군다나 평택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세로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해양 국가 아닙니까? 삼면이 해양이잖아요. 북한을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삼면이 해양이라고요. 그러니까 해양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 해양국을 통해서 미국과 함께 일본과 함께 우리가 손을 잡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뭘 얘기하냐 넘겨주시고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이 결국에는 이 국가의 헌법을 문란하게 하고 입법 독재로 국가 위기이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위기는 곧 기회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가 앞으로 정권을 잡게 되면 분명히 부정선거 함께 밝혀낼 것이고요. 이제는 이 공산국가가 이제 차단이 되고 약화되면서 이게 자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그 중국을 약화시켰다고 하면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중국이 살아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뒷배인 중국이 휘청거리면
당연히 북한도 힘을 잃을 게 분명하다고요. 러시아에 붙어 있지만 러시아는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결국에 이러한 국제 정세를 잘 활용해서 자유복음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 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야, 그렇구나. 지금 국제 정세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싸워서 저 친중 세력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리쳐 버리고 자유민주국가를 부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탄핵시켜 놓고 종북 세력들과 그리고 친중 세력들이 길길이 난리치고 설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그것이 뭐냐. 그런데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을 했는데 경찰들이 설치고 있어요. 뭐 체포해 가겠다. 뭐 장기간 해서 경호처에 있는 사람을 뭐 이렇게 체포해 가겠다. 불법적인 요소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볼 때 내란 수괴죄라는 것도 빼버렸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것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이 탄핵에서 무죄로 나와야 되고 아니 무죄가 아니라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중 세력들과 이 종북 좌파 세력들 그리고 민노총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더 어지러운 산란한 산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